우리나라 떡의 역사 및 문화. 떡의 역사입니다. 떡의 역사 파트는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떡의 어원, 역사, 역사별 특징, 비교 모두 꼼꼼하게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떡의 정의, 곡식 가루를 시루에 앉혀 찌거나 물에 삶아 만들거나 기름에 지져서 만드는 음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쌀가루뿐만이 아니라 여러 곡식에 해당이 되고요. 시루 안차에 찌는 거는 우리가 보통 시루떡이라고 얘기하고 삶아서 하는 거는 경단이라고 얘기하죠. 그다음 기름에 지지는 거는 지지는 떡, 유전병이라고 얘기합니다. 떡의 어원은 어떻게 떡이 되었냐? 찌다, 찌기, 떼기, 떡이 하다가 떡이 되었다고 합니다. 증기로 쪘어요. 그래서 찌다, 찌기. 그 다음에 이걸 인절미 같은 경우는 떼어서 먹기도 하죠. 그래서 떼기. 그래서 떡이 되었다고 해요. 또 죽이 굳으면 딱딱해지는데 그걸 이제 먹다. 그래서 떡이 되었다고도 하고 우리가 떡은 또 혼자 먹진 않아요. 나눠 먹지. 그래서 나눠 먹으면서 덕을 베푼다라는 말에서 덕이 떡이 되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찌다, 찌기, 떼기, 떡이, 떡. 이 부분 시험에 나왔습니다. 순서대로 알고 계셔야 돼요. 다양한 떡의 어원도 틀린 말로, 다른 말로 꼭 시험에 한두 문제 나오고 있습니다. 자, 곤떡을 먼저 볼게요. 첫 떡 시험에도 나왔던 문제인데요. 곤떡은 색이 고와서 고운 떡. 그래서 곤떡이라고 합니다. 색이 고와요. 왜냐면 지초, 지치, 발색지 중에 붉은색으로 쓰이는 지초로 지치 기름으로 지져서 색이 붉은색을 띠거든요. 그래서 색이 너무 고와서 고운 떡이라고 합니다. 충청도 떡이고요. 그 다음 구름떡은 찹쌀떡을 쪄서 어느 틀에 넣고 굳힌 후 썰게 되면은 그 썬 모양이 구름과 같아요. 그래서 구름떡이라고 얘기합니다. 만드는 방법은 비슷해요. 새머리떡과. 근데 중간중간 고무를 묻혀서 채우느냐, 그냥 굳히느냐, 요거의 차이인데요. 새머리떡은 자른 모양이 새머리 편육 같다 그러고 구름떡은 자른 모양이 구름 같다 그래서 구름떡입니다. 정말 구름 모양인지 한번 볼까요? 제가 만든 구름떡입니다. 여기는 단호박하고 오미자, 아니 백년초네요. 백년초로 색깔을 내가지고 이렇게 구름떡을 만들었는데 다 하얀색으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게 뭉게구름 같다고 하나하나씩 구름떡이라고 불리웁니다. 보통 하얀색으로 많이 합니다. 새머리떡은 우리 다 알고 계시죠? 실기, 출제 문제이기도 하니까요. 이런 형태로만 봤는데 이걸 잘라서 옆면을 보면은 소머리 편육 같아서 새머리떡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 해장떡. 뱃사람들이 아침에 일 나가기 전에 해장국과 함께 먹은 음식이라서 먹은 떡이라서 해장떡이라고 합니다. 해장떡은 어떻게 생겼냐? 찹쌀떡인데요. 인절미보다 약간 큰 거예요. 사이즈가 좀 크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거기다가 팥고물을 묻힌 거예요. 예, 그래서 요거는 충청도에서 많이 먹은 떡인데요. 제가 곤떡, 해장떡, 여러 가지 떡을 사진을 보여드리면 참 좋겠는데 제가 만든 떡이 아니면 여기 이제 저작권이 걸려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이렇게 들으면서 핸드폰을 켜고 하나하나 검색해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사진을 보면은 훨씬 더 기억에 남거든요. 자, 그 다음 석탄병. 석탄병은 맛이 너무 맛있어서요. 차마 삼키기 아깝다. 애석하다. 예, 탄이 이제 삼킨다는 거예요. 아깝다고 붙여진 이름입니다. 얼마나 맛있길래 이런 이름을 붙였을까요? 자, 맵쌀가루에 대추, 밤, 계피, 그다음 말린 감 이런 거를 넣고 설기떡처럼 만든 거예요. 그리고 녹두고무를 위아래로 해서 찐 겁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석탄병. 맛이 아깝다고요. 그 다음 주악은
주악, 조악, 조각돌 뭐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그래서 조약돌처럼 앙증맞다고 그 크기가 주악이라고 합니다. 주악은 저희 실기책 응용해 보시면 개성주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막걸리로 반죽을 해서 튀긴 떡이에요. 한번 사진 볼까요? 네, 조약돌처럼 생겼나요? 귀엽죠? 동글동글하니 한 입에 쏙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이제 고치떡은 전라남도 향토떡으로 떡의 생김새가 누에고치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길쭉한 형태로 예, 있는 떡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달떡은 모양이 달 같다고 달떡이요. 동그랗거든요. 예, 화전처럼. 근데 이제 달떡은 찹쌀은 아니고 맵쌀이에요. 절편처럼 만든 다음에 동글 납작하게 하고 동그랗고 위에다 꽃도 붙이고 하니까 이쁘잖아요. 그래서 고임떡, 웃기떡으로도 쓰였다고 합니다. 자, 고임떡, 웃기떡 한번 보고 넘어갈게요. 우리 고임상 이런 거 아세요? 그 위에다가 가장 위에는 떡을 많이 올리는데 그걸 보통 고임떡, 웃기떡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한번 시험에 나와갖고 한번 짚고 넘어가 볼게요. 고임떡, 웃기떡. 아까 얘기했던 달떡도 고임떡, 웃기떡으로도 쓰일 수가 있고요. 주악도 너무 이쁘게 생겼죠. 조약돌처럼. 그래서 주악, 그다음 화전, 단자, 작고 귀여운 것들이 맨 위에 올라갑니다. 요 네 가지 고임 웃기로 들어간다는 거 외우셔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오쟁이떡. 오쟁이떡은 오쟁이처럼 생겼다고 오쟁이떡이요. 이름들이 보면은 다 누에고치처럼 생겼다고 고치, 달처럼 생겼다고 달, 오쟁이처럼 생겼다고 오쟁이. 예, 되게 단순하죠. 그래서 외우기는 아주 쉬울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빙떡은 돌돌 말아서 만든 떡이에요. 보통 이제 메밀가루에 물을 반죽을 해갖고 얇게 붙여서 무채 같은 걸 넣고 돌돌돌돌 마는 거예요. 그래서 멍석처럼 말았다고 멍석떡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저는 이게 강원도가 사실 먼저 떠올랐는데 강원도 전병하고 비슷하긴 하지만 제주의 향토떡이라고 합니다. 빙떡 하면 제주 향토떡. 그것도 외우셔야 됩니다. 자, 그다음 오그랑떡은 떡을 삶는 과정에서 오그라든다고 오그랑떡이요. 너무 이름 귀엽죠? 자, 함경도 떡이고요. 지금의 동지 팥죽 같은 느낌이에요. 근데 요거는 맵쌀로 반죽을 하고 팥물에다가 안 익은 그 경단을 집어넣고 같이 삶는 거예요. 그래서 팥물이 떡으로 배는 거죠. 그래서 오그랑떡. 그다음 차륜병은 수리치 절편에 수레바퀴 차륜 모양으로 찍어낸 겁니다. 문양을 내어서. 자, 수리치떡, 차륜병은 아니지만 한번 볼게요. 사실 이거는 개떡이지만 이런 식으로 바퀴 모양을 꾹꾹 눌러갖고 만든 거를 우리는 차륜병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리고 첨세병은 떡국을 먹으면 한 살 더해진다 그래서 떡국을 첨세병이라고도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떡국을 빼먹을 순 없잖아요. 그래서 첨세병, 떡국이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이제 떡을 뜻하는 한자도 알고 있어야 하는데요. 옛날 고서에 보면은 떡이라는 이름으로 나오지 않고 병은, 이는, 자는 이런 식으로 나올 수 나오기 때문에 고서에는 이걸 토대로 어떤 떡을 만들어 먹었구나 우리가 공부할 수 있는 겁니다. 자, 병, 밀가루, 떡, 병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런 단어가 나오면 떡을 만들었구나. 그 다음 밀가루 이외의 곡물로 만든 떡입니다. 두 개의 차이점을 보면 병은 밀을 재료로 만든 음식, 그 다음 이는 밀가루 이외의 곡물로 만든 떡. 그걸로 보고 이 떡은 이런 형태였구나 라고 이해를 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자는 곡물 자체를 쪄서 절구에 찐 겁니다. 우리는 인절미 하면 찹쌀가루를 쪄서 그 다음에 친 거를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옛날 인절미는
찹쌀을 통으로 쪄서 치는 인절미도 있더라고요. 통찹쌀 인절미라고. 그래서 그 형태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곡물을 가루로 만들어 시루에 담아 쪄서 만든 거. 예, 설기떡이죠. 예, 가루 시루떡. 그 다음 시루에서 작고 둥글게 쪄낸 거. 동글 납작하게 빚은 거. 뭐 개떡도 여기에 해당이 될 수 있겠는데요. 그 다음 원 속에 소를 넣어서 만든 거. 단자, 경단. 여기에 단이 들어가는 거죠. 그 단이. 그래서 병이, 자고, 원, 단. 이게 모두 떡을 가르치는 한자라는 것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자, 시대별 떡의 역사. 떡을 언제부터 먹기 시작했는지 정확히는 알 수가 없다고 합니다. 다만 삼국시대 이전에 유적이 출토되어 부족국가 시대부터 만들어졌지 않을까라고 추정을 하고 있는 거죠. 쌀의 생산량 자체가 많지 않으니까 다른 곡식으로 만들었을 거라고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자,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시대에는 어떤 도구를 이용했는지 살펴보시면 됩니다. 구석기에는 수렵, 채취로 식량을 확보했고 불을 사용했어요. 예, 자세히 어떤 떡을 만들었는지는 우리는 알 수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신석기 시대에는 갈돌, 그 다음에 돌확, 확돌이라고도 하고요. 이런 도구들이 나옵니다. 그럼 쌀을 부셔서 가루를 내지 않았을까? 탈곡 재분하지 않았을까라고 유추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 청동기 시대에는 바닥에 여러 개의 구멍이 있는 시루가 출토가 됩니다. 여기에 떡을 쪄먹을 수도 있죠. 자, 그래서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삼국시대 내용들 알고 계셔야 합니다. 삼국시대 이전이죠. 자, 그리고 삼국시대와 통일신라시대 길어집니다. 갈수록 조선시대 가면 더 길어지고요. 자, 삼국시대와 통일신라시대의 떡의 특징을 보면 시루가 고분해서 실제로 발견이 됩니다. 그 다음에 벽화에 주방의 모습이 있는데 거기에 시루에 음식을 찌고 있는 사진이 있어요. 떡인지는 몰라요. 자, 이게 벽화입니다. 벽화에 왼쪽에 보면 주방으로 추측이 되죠. 그 다음에 여기 시루가 있어요. 여기 이제 뭔지는 모르겠지만 뭔가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 그림을 보고 우리가 무엇을 했을까 추측을 하는 거죠. 그래서 보통 시루는 떡이나 밥을 쪄서 먹을 수 있잖아요. 네, 그렇게 해서 시루를 사용하지 않았을까 합니다. 그다음에 이 찐떡을 절구에 쳐서 인절미로 먹을 수도 있는 거고 기름에 지져서 유전병도 먹을 수 있는 거고 그래서 또 그런 추측도 같이 할 수 있고 사회가 안정되고 쌀을 중심으로 농경시대가 전개되면서 떡이 이제 발전됩니다. 농경시대가 되어야 떡이 조금 더 발전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조선시대에는 떡의 발전이 굉장히 있습니다. 떡의 기록을 보시면은 유리왕, 백결선생조, 삼국유사 가락국기조, 삼국유사 약식 이렇게 크게 4개가 적혀 있습니다. 각각의 특징을 알아야 되고요. 삼국사기의 유리왕 그러면 삼국시대의 떡의 기록이구나 라고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유리왕 기록을 볼게요. 삼국사기 유리왕 기록. 병을 물어. 이 병 어디서 보지 않으셨어요? 우리 쭉 올라가면 병, 밀가루, 떡, 가루로 만든 음식 이렇게 병이라는 글씨로 기록이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병을 물어 입자국을 시험한 즉 유리의 이가 많은지라 군신들이 유리를 받들어 임금으로 모셨다. 유리와 타레가 서로 왕위를 사양했대요. 그래서 떡을 깨물어서 이자리 수가 많은 사람이 왕위에 올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리가 올랐다는 거예요. 근데 이 자국을 어떻게 확인했겠어요?
떡을 깨물어서 거기에 있는 이의 수를 세어본 거죠. 근데 그 떡이 아무 떡이나 되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흰 떡이나 신떡을 먹지 않았을까? 그 당시에는 그걸로 확인하지 않았을까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삼국사기 또 백결선생조에 보면 세모가 되어 이웃에서 떡방아 소리가 나는데 이에 따르지 못함이 부인이 너무 안타까워한 거예요. 그래서 백결선생이 거문고로 떡방아 소리를 내어서 부인을 위로했다. 보통 떡은 아무나 먹을 수 없었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떡방아 소리 다른 집은 다 나는데 그 집만 못 내는 거죠. 가난해서 우울해하고 있으니까 백결 선생이 거문고를 잘 쳤는데 거문고를 치면서 위로해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결 선생, 떡방아 소리 다 삼국시대와 관련돼 있다. 자, 삼국유사 가라국기조 조정의 뜻을 받들여 그 밭을 주관으로 세심하다. 술, 감주, 떡, 밥, 차, 과실 등 여러 가지를 갖추고 제사를 지냈다. 지금 여기 떡 나오잖아요. 떡을 올려서 제사를 지냈다. 이제 떡이 제수 음식으로 쓰이는구나 라고 추정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약식에 대해서 매회 시험에 나왔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밑에 보면 약식의 기록도 나와 있습니다. 약식, 신라 소지왕, 행차 중에 까마귀가 이런 봉투를 떨어뜨렸어요. 금갑을 향해 활을 쏘라. 그래서 소지왕이 황급히 궁궐로 돌아가서 금갑을 향해서 활을 쏘니까 그 안에 누가 숨어 있었던 거예요. 해치려고. 그래서 소지왕이 그 은혜를, 보온을 갖기 위해서 정월 대보름마다 찰밥을 지어 먹었다. 그 찰밥이 약식이다라는 것입니다. 약식은 삼국시대 기록뿐만이 아니라 고려시대 묵은집, 도문대작, 조선시대 도문대작, 조선시대 규합종서에도 약식은 계속 나옵니다. 그러니까 약식에 대한 기록이 이렇게 많아요. 그래서 다음 중 약식의 기록이 없는 고서는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약식과 관련된 고서도 같이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삼국유사 약식 다시 한번 볼게요. 그래서 삼국시대 약식, 까마귀, 뭐 금갑, 소지왕 이거 다 짝지어서 외우셔야 돼요. 다음 중 관련 없는 단어는 이렇게 한번 나온 적도 있었습니다. 자, 약식의 기록, 묵은집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고려시대예요. 고려시대 묵은적 전반에 보면 찰밥에 기름과 꿀을 섞고 잡밤 대추를 넣어서 이렇게 짓는다라고 만드는 방법이 나와 있어요. 예, 그래서 고려시대에도 약식을 먹었구나. 그다음 조선시대 도문대작 규합청서에도 우리의 약밥을 중국 사람들이 매우 즐긴대요. 그래서 그걸 모방해서 따라서 만들었는데 고려밥이라고 하면서 먹었다라는 거죠. 규합청서에서는 좋은 찹쌀을 2대를 백세에서 씻어서 하루 불리고 쪄서 식힌 후에 확률, 밤을 많이 넣고 백청, 한탕기, 꿀, 참기름 한 보시기, 그 다음에 진장 반종지 간장이요. 대추 한 탕기를 모두 버무려 시루에 도로 담고 찐다. 2번 찐다는 거죠. 만드는 방법에 적혀 있었습니다. 규합청서에. 일본의 문헌에도 약식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려시대에 보겠습니다. 고려시대에는 불교가 유행을 했어요. 그래서 육식을 절제하고 차를 많이 마시고 또 차 많이 마실 때는 다식, 떡 이런 거 많이 먹잖아요. 떡이 발전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불교의 영향으로요. 그다음 제사 지낼 때도 요즘 떡 올리잖아요. 그래서 떡이 발전하는 계기가 되었다. 고려시대의 떡의 기록을 보면은 지복유설, 해동역사, 고려가요 쌍화점, 그 다음 고려공영학 묵은집, 고려사 이게 모두 고려와 관련돼 있는 떡의 기록들입니다. 지복유설 보겠습니다.
송사에서 말하기를 고려는 상사 이래 3월 3일 삼진날 얘기하는 거예요. 청해병을 으뜸으로 가는 음식으로 삼는데 이것은 어린 쑥잎에 쌀가루를 섞어서 찐 떡이다. 어떤 떡인지 유추가 되시나요? 쑥개떡입니다. 그래서 이제 삼진날에는 개떡을 먹었다. 그런 기록이 지복유설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절식으로 자리를 잡게 되었다는 거죠. 해동 역사. 고려 사람들이 율고를 잘 만들어 먹었대요. 자, 그래서 고려율고라고도 하는데 고려율고가 뭔지 한번 볼게요. 밤을 그늘에 말려서 껍질을 벗기고 가루를 내어서 여기다 찹쌀가루를 넣고 꿀물을 넣어 반죽한 다음에 쪄먹는 떡이다. 그러니까 찹쌀가루와 밤가루를 섞어서 먹는 떡이네요. 고려율고. 쌍화점에는 이런 떡이 있습니다. 영화에도 있죠. 쌍화점에 상아를 사러 갔더니 회회 압이 내 손목에 쥐었어요. 라는 말이 있는데 상아가 밀가루를 부풀려서 채소로 만든 소와 팥소를 넣고 찐 증편류입니다. 지금으로 치면은 찐빵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밀가루로 만든 떡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때 당시엔 떡으로 쳤던 거죠. 예. 자, 그래서 이것만 파는 곳을 쌍화점이라고 했습니다. 예, 가게점.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공영왕 모금집에 보시면 유두일에 6월 6일이요. 수단을 하였고, 그러니까 경단을 만들어서 물속에 삶아서 뭐 오미자 차 같은 거, 예, 냉차 같은 거를 담가서 먹는 것들이에요. 차수수로 전병을 묻혀 팥소를 싸서 만든 점서가 매우 맛이 좋았다. 그러니까 유두일에는 수단을 먹고 차수수떡을 먹었구나 라고 알 수 있고요. 고려사에도 떡에 관한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조선시대인지 고려시대인지 삼국시대인지 외우셔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조선시대를 보겠습니다. 자, 조선시대 떡의 특징은 농업 기술이 발전되고 조리 가공법의 세분화로 인해서 식생활 문화가 전반적으로 정말 발전을 하였고요. 그래서 떡도 같이 발전을 하였습니다. 증병, 도병, 전병, 단자, 빈자, 상화 정말 여러 가지 떡들이 많이 생겼고 관원상제 풍습이 일반화가 되면서 물에도 있고 대소연에도 있고 떡이 필수적으로 많이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역시나 기록도 많습니다. 자, 첫 번째 도문대작. 도문대작은 조선시대 떡입니다. 떡의 기록이 있습니다. 도문대작은 가장 오래된 우리나라 식품 전문서입니다. 가장 오래됐다고 하니까 또 외워야 되지 않을까요? 허균의 도문대작. 그 다음에 19종의 떡이 기술이 되어 있는데요. 이런 떡까지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네. 근데 조선시대 떡이라는 거 가장 오래된 식품 전문서는 무엇인가? 그러면 도문대작 고르셔야 되겠죠. 안동장 씨 부인의 음식 디미방은 이런 특징이 있어요. 최초의 한글 조리서. 네, 그 전에는 다 한문으로 작성이 되었다면 음식 디미방은 한글 조리서입니다. 그리고 동아시아에서 여성이 쓴 조리서. 네, 첫 번째, 첫 여자가 쓴 조리서라는 거예요. 8종의 떡이 기록이 되어 있고 다른 음식하는 조리법도 기술이 되어 있어요. 자, 8종 이렇게 있고요. 음식 디미방도 조선시대 떡이고요. 그 다음 음식 디미방에도 상화가 나오고 빈자떡이 나오고 합니다. 빈자떡은 우리가 처음 보는데 한번 보고 넘어갈까요? 빈자떡은 거피한 녹두를 가루를 내어 되직하게 물을 섞고 부칠 때 기름이 뜨거워진 다음에 조금씩 떠놓고 그 위에 꿀을 반죽과 커피파스를 얹고 다시 녹두가루를 얹어 지진다. 어떻게 보면 녹두전 같은 거죠. 근데 그 안에 꿀을 반죽한 팥소를 넣는 게 특징입니다. 빈자떡, 빈대떡. 네, 거기서 나온 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이걸 안 봤네요. 상화.
상화 한번 볼까요? 제주도 상해떡과 같은 종류로 볼 수 있어요. 아까 제가 상화는 밀가루 부풀려서 만든 떡인데 찐빵 같은 거라고 그랬죠. 발효떡. 쌍화에서 상화가 되고 거기서 상애로 말이 바뀌었다라는 유추를 합니다. 예전에는 쌍화라고 처음에 부르다가 지금은 상해떡이라고 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소문사설. 수문사설이라고도 하고요. 여기에는 28가지 음식과 조리법이 기술이 되어 있는데 떡에 관련된 거는 도구까지 나온다고 합니다. 오도증이라는 떡을 치는 도구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목미외병과 우병을 숙수 박이돌이가 만들어서 임금님께 올렸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도증이 뭔지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자, 이게 오도증이라고 합니다. 떡을 만드는 도구입니다. 자, 다음 성우사설. 조선시대 떡이 기록되어 있는 성우사설은 백설기, 인절미에 대한 떡이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안에 만드는 방법도 다 적혀 있네요. 맵쌀가루에 습기를 준 다음에 시루에 떠 떡이 되도록 오래 익힌다. 이것을 백설기라 한다. 인절미도 보면 콩을 볶아서 가루로 만들어서 만든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빙어각 이씨의 규합총서. 규합총서는 가정 살림에 관한 내용으로 장단극이, 술빚기, 밥짓기, 반찬 만드는 법 여러 가지가 정말 많은 책인데요. 고서인데요. 떡 만드는 건 27종이 방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에 봤던 석탄병, 차마 삼키기 아까운 석탄병이 기록되어 있고 빙자, 떡 위에다가 백자 대추를 고명으로 박아 지지는 떡 등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서유의 임원 경제집, 농업 관련된 책인데 그 안에 떡에 대한 기록이 있고요. 동국세식이 연중 행사와 풍속을 정리한 건데 저희 절기떡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안에 기록들이 다 있겠죠. 그래서 이 파트는 공부하는 방법은 시대별, 보석, 그리고 안에 있는 내용들을 자세하게 보시기 바랍니다. 시험 많이 나옵니다. 자, 근현대는요, 여러 가지 변화가 생기면서 이제 지금도 떡을 배우려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걸 응용해서 퓨전떡도 나오고, 떡케이크도 하고, 그 위에 앙금으로 앙금떡 케이크도 만들고, 정말 여러 가지 떡의 변화가 있습니다. 자, 이런 거는 그냥 간단하게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밑에 속담도, 네, 아직까지 시험에 나온 적은 없는데 제가 떡에 관한 속담들을 한번 적었으니까 재미삼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